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 표결은 27일인데 민주당은 표 단속에 나섰고 국민의힘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하며 막판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 이어진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국회에 보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27일입니다. 이 대표는 검사 독재 정권이 구속영장을 남발한다며 사흘째 성토를 이어갔습니다. 제 주변에 압수수색 횟수가 332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는 거, 이게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체포동의안 부결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까지 함께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나는 우리 체포동의안은 우리는 부결시켜야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맡겨야 되고. 기본소득당도 체포 사유가 구속돼야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며 부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해온 정의당은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영장 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법 질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존중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스스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전방위 여론전에 나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더불어민주당은 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이탈표가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이어서 정철우 기자입니다. 체포동의안 통과는 의원 150명 이상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 넘게 찬성해야 합니다. 의원 169명 민주당이 부결의 의견을 모았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7명, 기본소득당 1명도 의견이 같아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는 관측입니다.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입니다. 민주당도 당론이 아니라 의원 개인 결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포동의안 찬성인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을 합하면 122명, 반대표에서 28명 돌아서면 국회 통과입니다.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발버둥 칠수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가 계속된다는 것이 부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 때마다 부결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에게는 총선을 앞두고 마주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적어도 한 3번 이상 이제 새로운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나오는데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표결 결과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으로도 연결됩니다. 부결된다 해도 이탈표가 적지 않다면 민주당 결속에 금이 간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결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이상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체포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밝히며 수사에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져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됩니다. 법원은 통상 1~2일 내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을 잡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는 이 대표 신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체포동의안 통과 뒤 정정순 전 의원은 4일,
이상직 전 의원과 정창민 의원은 6일 뒤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 심사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된 정진상, 김용, 김만배 씨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영장 기각 시엔 보강 수사가 불가피해 사건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검찰은 국회 존중 차원에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노웅래 의원에 이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방탄, 제19 감싸기 등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흘간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어제에 이어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그제와 어제에 이어 사흘째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걸 두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임 지사와 상관없는 비서실과 지사 PC 압수수색,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강도 높은 수색을 비판한 겁니다. 오늘 아침 열린 경기도 오피니언 리더 모임에서도 이런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의 상황이 우리 사회 기득권 정치의 단면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승자 독식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34년 이상 공직생활하면서 부끄러운 일 한 번 저지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 됩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그리고 세습, 경제 규제는 금기에 빗댔습니다. 이런 것들이 깨져야 사회가 바로 선다는 의미입니다. 금기가 하나둘 깨지기 시작하면 본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깨지면 기회 또한 넓어지고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와도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면 왜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도 민생이 우선인 경기도정 마비가 우려된다며 과잉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전국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됩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등을 거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왔습니다. 임기는 2025년까지로 오는 27일 취임하지만 경찰 수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국수본부장에 검찰 인사가 임명되며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긴커녕 검찰이 경찰 수사권을 통째로 장악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까지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여론의 관심은 당대표 후보들에 쏠려 있지만 알고 보면 당대표 옆 4자리, 최고위원 레이스가 더 치열합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당내 주류, 친윤석열계 지지를 받는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울산 땅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날. 친윤계 최고위원 후보들도 함께 엄호했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투기가 있고 그런 비위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전 정권에서 가만 놔뒀겠습니까? 이미 수사를 여러 차례 받았던 내용으로 또다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 과잉이라고. 민주당이 짜놓은 듯한 프레임으로 우리 국민의힘 내부를 공격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윤계 후보들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온 당원과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털고 가시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민영삼, 김재원, 조수진, 김병민, 태영호 후보는 친윤계, 허은하, 김용태 후보는 비윤계로 꼽히고 정미경 후보는 중립지대를 자임한 상황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책임당원 1명이 2표를 행사하는데 친윤 또는 비윤 후보에 2표 모두를 몰아주는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대통령의 공약이나 대통령 구상을 때리는 게 어떻게 가치의 노선입니까?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가야지. 내부 총질러들의 집합소예요, 그게. 민주당과는 싸우지 않고 내부 총질하느냐 하는데 그 정말 억울하거든요. 천하람 후보가 한 방을 날렸죠. 윤핵관이 국민의힘이냐.
8명 가운데 4명이 살아남는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는 27일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를 앞뒀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줄어들고 급여까지 오르면서 초급 장교 확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학군 장교 61기의 경우 400명 이상이 중도 이탈하면서 20년 만에 역대 최저 인원이 야전으로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04년 훈련병이 던지지 못한 수류탄을 안고 산화한 고 김범수 대위. 주변에 있던 26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초급 장교 역할이 왜 중요한지 몸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런 야전 소대장 자원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장교를 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병역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ROTC를 가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복무 기간도 길고 딱히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통계치로도 확인됐습니다. 학군 장교 61기는 오는 28일 3,000명가량이 육군 소위 계급장을 답니다. 400명 이상이 중도에 그만두면서 20년 만에 최저 인원을 배출합니다. 46명은 임관식을 앞두고도 병사로 가겠다며 마음을 바꿨습니다. 1호 학군단인 서울대는 사정이 특히 심각합니다. 60년 전 500명 넘게 임관했지만 올해는 단 5명뿐입니다. 자칫 국가안보 위기로도 비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휴전선을 지키는 소대장들의 공급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안보에 문제가 되는 거죠. 군도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육군은 다음 달 ROTC 중앙회와 함께 5개 권역별 설명회에 나섭니다. 복무기간 단축이나 처우 개선 등 더 큰 결단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다음 주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경기도 일부 학교들의 개학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길게는 3개월이 미뤄지는 학교도 있는데요. 대부분 공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문정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입니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2일 개학과 함께 학교도 문을 엽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교엔 아직 공사 자재가 널려 있고 누가 봐도 당장 개교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마감은커녕 건물 뼈대가 아직 그대로입니다. 이대로라면 6월이나 돼서야 개교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학교가 완공될 때까지 태전중학교 신입생들은 인근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학생이 320명 정도인데 수업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선분리장 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뭐 서로 웬만하면 섞이지 않도록 해서 한 지붕 두 가족이긴 건 맞는데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신임이 안 가고 뭐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 상황에서 이제 신규 초등학교, 다른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수업을 받고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수원의 초등학교. 이 학교 역시 개교가 열흘 정도 미뤄졌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다닐 공간인데 학교는 아직 어수선합니다. 개학을 하더라도 2달 넘게 공사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와 물류 대란에 의해 개교가 늦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더부살이와 공사 중인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학부모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가족이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 주거 지원 주택에 처음으로 입주를 했는데요. 입주 심사 기준이 높다 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마련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 주택.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천도시공사 IH와 협력해 총 238호를 확보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기준 월세는 평균 19만 원으로 인근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신청자 가운데 A씨 가족 3명이 처음으로 긴급 주거지원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2호와 3호 신청자는 다음 달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물량을 확보해서 주거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입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문의는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낙찰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에만 피해 확인서가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대상자 선정 문턱이 너무 높다고 하소연합니다. 입수가 돼서 매각이 안 떴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책위에서 추정하는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세대만 2,700여 세대. 피해 확인서 발급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추홀구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60대 건축왕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대 규모로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동시에 수소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구상입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운행하고 있는 광역버스입니다. 전국 최초의 수소광역버스로 전기 모터로 가동돼 진동과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엄청 조용하고 그리고 흔들림도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편하게 이용할 것 같아요. 수소차는 주행 시 산소와 미세먼지를 빨아들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가진 친환경 차량입니다. 인천시는 수소버스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 등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를 올해 200대, 내년엔 700대, 오는 2030년에 2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해 운행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는 연료보조금 등 재정을 지원하고 기업은 수소버스와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엔 인천 서구에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3만 톤의 액화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이 가동됩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사에서 그 액화수소 시대의 원년을 기록할 것이고 인천시는 수소버스 등 대형 상용 수소차가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를 올해 연말까지 8곳 추가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 중 2곳은 액화수소 충전소로 올해 4분기 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 시대를 열어가는 세계적인 수소의 선진 도시로 거듭날 겁니다. 인천시는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이어 액화수소 유통체계로 확장해 국내 수소 산업을 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송치된 계모와 친부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계모 43살 A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그의 남편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동안 아들을 반복해서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속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연천군의 한 농지 소유주에게 좋은 흙을 무료로 성토해주겠다고 속인 뒤 새벽 시간대 덤프트럭 60대 분량인 1,575톤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3명을 입건했습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연천군과 함께 단속에 나서 지난 15일 불법 매립 일당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1년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141개국이 찬성했는데 러시아와 북한은 반대를, 중국과 인도는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 총회. 이 자리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평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That invasion is an affront to our collective conscience. It is a violation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international law.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추진한 이번 결의안은 찬성 141표와 반대 7표, 기권 32표로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 법적인 책임을 제기한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우리 정부도 총회에서 찬성의 손을 들었습니다. 정작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러시아를 포함해 북한과 시리아 등은 반대표를, 러시아와 가까운 사이인 중국과 인도는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В этом своем стремлении победить Россию любой ценой они готовы пожертвовать не только Украиной, но и вернуть весь мир в пучину войны. Ведь на кону сохранение гегемонии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ов. 미국은 침공 1년이 되는 현지 시간 24일에 맞춰 추가 대러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푸틴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러시아 은행과 국방기술 산업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제3국의 행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외국인 대표 관광지 명동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큰 거리를 제외하고는 임대와 텅 빈 거리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신송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히잡을 쓴 외국인부터 캐리어를 끌고 바쁘게 이동하는 관광객까지 쇼핑을 하기 위해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I actually came to visit here because I like the country. I discovered it with K-drama and also with K-pop. And I've been here since last Saturday and I've been enjoying my time here.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53만 명, 1년 전보다 5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비교하면 명동의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차지하던 자리를 이제는 프랑스와 기타 여러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메인 거리 바로 옆 골목 상권의 분위기는 마치 딴 세상입니다. 임대가 써져 있는 1층 상가가 즐비해 있는 것은 물론 거리에는 지나가는 사람조차 드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처럼 관광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경제 쳇바퀴가 돌아갈 정도가 되기 위해선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필수라 말합니다. 중국 관광객 100만 명당 우리 GDP가 0.08% 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올해 한 중국 관광객이 한 195만 명, 뭐 그 정도.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하지만 관광 상권과 경제 전반에 당장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OBS 뉴스 신송입니다. 올해 봄철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직접 현장을 찾아 조치를 취해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을 넘기는 날이 가장 많은 달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3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발전기 가동수를 줄입니다. 겨울철에는 8에서 14기 정도 중지하지만 총력 대응 기간에는 17에서 26기로 가동 중지수를 확대합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환경청장이 전담 관리합니다. 매주 한 번 이상 현장을 방문해 감축 이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특히 지자체와 드론협회 등과 함께 전국 48개 산업단지 13,150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영농단체와 현장을 찾아 농촌지역 영농 폐기물 수거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집중 수거 단속 기간을 설정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논두렁 불태우기 같은 불법 수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철도 대합실과 지하 역사에 대한 습식 청소도 하루에 3번 하고 공조 설비 가동 시간도 연장합니다. 공항 특수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며 지하 역사와 철도,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점검에도 나섭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을 오는 27일 시작해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순방 때 중소벤처 스타트업과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중소벤처 스타트업 등 기업인 4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 많은 성과와 결실을 위해 정부는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여러분을 뒷받침하겠다며 투자 협력 플랫폼 가동,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 운영 등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만남이 언급됐습니다. HUG 사장 후보에 오른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최종 후보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HUG 임원들을 만나 업무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있는데 인사 절차 중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에게 맡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당위성 설명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중 현재 인천과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인천시는 해사법원 역시 국내 2위 컨테이너 항만과 수도권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에 해사 사건의 분쟁 해결에 있어 꼭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옛날 동네 불량배들이 골목길을 막고 이 길을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못 지나간다는 길을 막고 돈을 뜯어내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구 영재국제도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영종 주민들 동전 혹은 수표로 통행료를 내며 16년 만에 다시 대대적 차량 시위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더는 못 참겠다. 국가 재정도로 대비 2배 이상 비싼 요금을 20몇 년째. 이것도 서러운데 정부가 약속을 이른바 뭉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지난 2018년 관련 로드맵 내놓으면서 작년 12월까지 통행료 인하를 약속했고 천안과 논산, 서울과 춘천 등은 인하했지만 인천만 빠진 이유가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라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주민들, 언제까지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거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앞으로도 30년 플러스 27년, 24년이 더 추가로 더 기간이 걸립니다. 임자 사업자들이 운영 기간을 연장해서 요금을 내리는 방식이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대안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토부는 민자 고속도로 운영 기간인 30년에 20년을 더해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0% 수준으로 가격 인하하려 했는데 계산해 보니 20년만 추가해서 될 일이 아니었고 또 20년 이상의 기간을 연장하면 민간투자법 위반. 그래서 주민들 한국도로공사에 선투자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통행료를 먼저 낮추고 그 차액을 도로공사가 메꾼 뒤 민자 사업 종료 뒤 공사가 관리권을 새로 설정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난색 역력합니다. 선투자 시 필요 예산이 조 단위라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자 사업자는 이미 건설비 2배가 넘는 수익 챙겼지만 앞으로도 국비 투입은 어쩔 수 없다는 건지 도로공사 부담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비싼 통행료 내는 영종 주민 부담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지 민자투자법은 중시하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14조와 무료 도로가 있을 때만 유료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유료 도로법은 왜 외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싼 통행료, 서민들이 허리가 휘어지는 게 웬 말입니까? 아이가 아파서 119를 불러도 응급차가 보이지도 잘 오지도 않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차량 1000대 집회 후 인천공항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경유하여 서울 용산에 거주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이날은 13,200원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11만 영종 주민만의 일 아닙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수요와 공항 물류 그리고 경제권 활성화가 걸린 일이기도 합니다. 2018년의 약속을 지키든지 도로공사의 선투자 방식을 도입하든지 이제 국토부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영종 주민들의 실력 행사 전 국토부를 필두로 한 정부의 실력 행사를 기대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